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벌 개혁에 관해서는 3년 내지 5년 내에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미국이 GM이 7조 7천억 규모의 한국 GM 경영 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한국 GM은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군산 공장 인력 조정과 신규 투자, 판매 정상화 등을 진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진에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사내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에어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을 공시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 경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2,10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가정 간편식 등의 주력 제품 판매 호조와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의 글로벌 매출 성장이 실적 상승의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적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신흥국 쪽에서의 자금, 유동성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그리고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코인 돋보기 시간까지 이어갈 테니까요. 이번 한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혁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 저녁인데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좀 두 분과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히나 재별 계약에 대해서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결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조의 발언을 이어간 만큼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이런 삼성인 만큼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자, 먼저 봉천생 이강민 전문가님, 네, 함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있었죠. 그래서 위축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발언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종목들의 자체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도 위축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나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을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와 좋은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어인혁 연구원님도 함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치 그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어떤 전문 경영인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이러면은 길게 보면 오히려 또 시장에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주요한 이슈인 만큼 두 분과 함께 지금 막 나온 속보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의견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두 분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네, 끝자리 0313님 보내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을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38,500원의 비중은 50%입니다.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GS건설은요. 4.38% 상승하면서 42,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도 좀 올라와주는 흐름이었고요.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GS건설은 적정 주가가 67,800원, 비교가 0.63, 많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해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제 4월 달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1선과 121선 모두 지금 중기 상승 추세, 그리고 21선 위에서 계속 상승하면서 중기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남북 경협주에 좀 맞물려서 건설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GS건설 최근에 정말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데, 자, 매도가 이제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종목은 길게 가지고 왔을 때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매수가가 낮다고 하면은 홀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만 매도하고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금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8,5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은 사실 최근에 추격 매수 하셨어요. 만약에 이 정도의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혹시 급락했을 때 본전 이상에서 매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홀딩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조정받으면은 본전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비중이 50%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추격 매수하고 운 좋게 상승이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호재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북한에 다녀왔죠.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된 상태고요. 북한 관련 문제는 역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갖고 회담장에서 나와서 어떤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말 그 호재가 어떤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그런 기대감에 대한 것은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계에 온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 업종의 대북 관련주의 대장주는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북 관련주들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흐름, 그리고 건설주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흐름, 그리고 매수가가 높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들어가시고요. 아니면은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GS건설, 이 건설 업종의 한계와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의 이런 탄력도도 좀 함께 진단을 도와주시면서,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의 전략자 드렸는데요. 현재 부근 매도 후에 확실한 가격 조정 시 그때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자, 끝자리 3393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은 바이오니아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12,050원에 비중 10% 진단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바이오니아는요. 약보합 마감이네요. 11,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건 11,350원인데요.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고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할게요.
네, 바이오니아 적정주가 4,500원, 비교가 2.52, 살짝 고평가되어 있지만, 제약업종, 나머지 어떤 고평가된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큰 고평가는 아닙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60일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중기 추세는 상승 유지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지금 121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고 현재 121선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 120선에 좀 걸쳐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추세 확인을 해 주셨고요. 자, 일단 12,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고 추세가 15,000원대에서부터 지금의 종가까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바이오니아는 이렇게 하시죠.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울 거예요. 아마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는데 더 밀린 그런 상황인데요. 매수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050원이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12,000원 근처인데요. 61선이 깨지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61선이 깨졌을 때는 120선 이하까지 기다리자고 했었는데 역시 121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반등 자체가 수요일이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하면서 나오는 그런 반등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나올 구간인데 일종의 악재가 터진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에 대한 악재가 터져서 여기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 후에 다시 밀리던가 아니면은 그냥 밀렸다가 좀 반등 하락폭이 더 컸다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추가도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더 밀렸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1차 매수가가 애매해요.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차로 추가하기에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보다는 업종의 흐름을 보면서 더 밀렸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하고 나서 훨씬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나 그런 그냥 홀딩하는 그런 전략에 대한 그런 흐름보다는 업종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오의 추세는 역시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조정을 더 계속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 반등을 기대하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업종의 흐름을 보고 다시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손절 10%, 수익 10% 대응하시고 업종이 저점을 기록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종목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과 관련돼서 함께 좀 비교해서 말씀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자, 바이오니아는 현재 부근에서 좀 짧게 위아래로 10%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을 10% 대응하시고 일단 업종에 대해서 접점을 좀 확인했을 때 그때 다시 좀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43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상보를 매수가 2,400원에 비중 20%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문자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상보는요. 3.87%가 빠지면서 2,485원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상보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급등을 했었던 흐름에서 오늘은 좀 눌린 상황인데 먼저 추세 확인할까요? 네, 상보는 적정 주가가 5,500원, 비교값은 0.45,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기술 개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기 추세는 지금 가격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인데 박스권 횡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승 추세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전일 이제 이 상한가 갔던 요 장대 양보에 의해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좀 더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내일 가격에 따라서 상승 추세로 전환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이었습니다. 일단 은나노 와이어 필름 시제품 개발 완료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분까지는 좀 이어갔습니다만 일단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485원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상보 같은 경우 2,4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좀 앞으로 들고 갈까요? 네, 매수를 너무 높게 하셔서요.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일장에 급등이 나와주면은 플러스 20% 이상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합권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본전 이상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십시오. 혹시 하락했을 때, 급락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히 움직였을 때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요. 급등하면 수익 실현하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0원이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오늘 또 상승이 나오면서 가격이 낮아 보이죠. 그런데 급등하니까 따라잡은 매수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이 종목은 이전부터 흐름이 나왔습니다. 뉴스가 처음에 나왔던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흐름이 나왔었는데 아쉽죠. 매수를 하려고 그랬으면 다음날 음봉 나온 날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셨으면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지금같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 반등이 나와서 계속 가면은 어쩔 수 없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추격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대형 호재가 아니면은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기다리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역시 이 종목도 북한 관련한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신제품 개발 관련한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움직였던 종목은 뉴스가 당분간 나오지 않으면 또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반짝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추격 매수를 했을 때는 한참 동안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석적인 매매가 아니고요. 효율적인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흐름에서는 강하게 가주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고 더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하면 플러스 20%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10% 손절, 적당히 움직였을 때는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보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의해서 좀 움직임 흐름이고 또 상승했을 때 따라잡은 매수가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금요일장이죠. 일단 시작에 대해서 급등을 출발한다면은 20%에 대한 목표가에서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락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본전 이상에서 좀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 일단 좀 마무리하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80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원일 특강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1,000원의 비중 50% 전망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원일 특강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네요. 4.89% 상승한 11,8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영업이익도 좀 꽤 많이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한 상황이고 최근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와 적정 주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원일 특강은 적정 주가가 73,300원, 비교가 0.16,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1년 전부터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급등 같은 경우는 대북 철도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한 것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일 특강 지금 중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적정 주가 대비해서 최근에 급등을 이어갔지만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최근에 두드러지면서 전년 대비 25% 넘게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11,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매수가가 앞선 종목과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0% 비중은 매도를 하시고요. 하락에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 매도 후에 상승하면은 수익은 20% 이상 노리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10,000원의 추가를 다시 한번 하세요. 10% 정도.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나서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지금 단기에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전략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11,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보면은 크게 상승한 것 같은데 사실 단기 저점이 거의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 정도 상승한 구간에서 매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뉴스로 계속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40%를 비중을 매도를 하고 나면은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 아래에서 추가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의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역시 북한 관련한 그런 뉴스로 계속 상승이 나오는 흐름인데 언제든지 그 뉴스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미회담이 열리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호재성 흐름, 이런 흐름 정도만 이용해서 매매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역시 길게 잡아도 북미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만 매매를 하고 그 이전에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결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자체적으로는 일단 그 주가 자체가 강하게 상승하거나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매수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중이 많기 때문에 40%를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면은 20% 정도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10,000원에 10% 비중을 다시 추가하셔서 평균가를 낮춘 다음에 손절 10%, 수익 10%,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일 특강 역시나 최근에 뉴스에 맞물려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갔을 때는 현재 비중이 50% 많이 실으셨기 때문에 40%의 비중 가지고 40%의 비중을 가지고 좀 수익에 대해서는 20% 이상이나 그리고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00원대 추가 대응해서 비중 조절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17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나노 신소재를 매수가 26,600원의 비중은 6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나노 신소재는요. 1.50% 상승하면서 16,9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나노 신소재 적정 주가 23,900원, 비교가 0.71, 소폭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 초에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면서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최근까지도 상승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요 며칠 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시세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지금 이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뭐 연속해가지고 요 며칠 동안에 이제 가격에 따라서 추세는 또 중기 하락으로 충분히 전환이 될 수가 있고 현재는 이제 중기는 상승 추세, 단기는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수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추세가 이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나노 신소재를 26,6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지금이 16,950원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손절 라인을 좀 지나치신 것도 같습니다. 비중도 앞선 분보다 좀 꽤 많이 실으신 부분이기도 한데 자,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역시 추격 매수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으로는 단기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마이너스 10%,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하는데 약한 종목을 계속 홀딩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비중이 60%입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홀딩하고 있다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매수가가 문제예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00원이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지가 한참 됐어요. 문제는 상승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죠. 고점 부근에서 60%를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은 더 위에서 매수하고 아래에서 조금 추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나온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때까지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저점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안 좋은 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수익 나기가 어렵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생각만큼 가지 못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5% 정도 해서 잘라주고 밑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결국은 추격 매수한 게 첫 번째로 잘못됐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 없이 매매했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반복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 투자 결과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관련한 사업을 해서 사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그 정책과도 맞물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수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수급 자체가 바이오와 대북 관련주들에 쏠려 있기 때문에 약간 소외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기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당분간은 흐름이 크게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고 계속해서 홀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한 후에 확실하게 흐름이 저점을 다지고 나온 이후에 매수를 다시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단기적인 접근으로 접근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에서는 당분간은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준은 역시 반등하면 마이너스 10%,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의 손절을 하고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시거나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매수 이후에 손절 라인 또 지나치셔서 손실폭이 더욱더 커진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나노 신소재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더욱더 하락 시엔 마이너스 25%에 대응해 보시고 이후에 다른 정보로 교체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27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BGF를 매수가 25,8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BGF 같은 경우 오늘 약보합 마감이고요. 12,8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BGF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800원대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손실이 꽤 보고 계시죠? 네. 네, BGF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는 12,800원. 네, 현재 종가와 적정 주가가 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에 그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BGF하고 BGF 리테일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연속 하한가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조금은 이제 모양이 이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중기 추세, 단기 추세 모두 그 감자 이후, 즉 분할 상장된 이후부터는 좀 박스권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GF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적정 주가 비교해서는 거의 뭐 동일한 수준으로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25,8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절반가량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가장 리스크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종목이죠. 기업이 나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업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조금 매수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대응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40% 반등이 나오면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55%에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으로 하락했을 때는 짧게 대응하시고요. 위로 나오면 현재 가격에서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한 번 정도 대응을 할 가능성이 충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지수가 문제죠. 지수가 평이한 흐름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끌고 가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본전까지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의 중기 흐름을 예상했을 때는 역시 본전까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전까지는 너무 미련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추가해서 대응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00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매수를 이전에 하셨어요. 분할되기 전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홀딩한 가격인데요. 분할되고 나서 가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종목이 분할되기 전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매도 기회를 줬었는데 매도를 안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트렌드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지주사하고 사업회사하고 분할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분할되고 나면은 지주사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요. 사업회사는 조금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을 때는 거의 그 큰 어떤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되기 전에 매도를 하고 향후의 흐름을 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그런 매매였고요. 그리고 분할되고 나서도 사실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매도를 못 하시고 계속 홀딩 하시다가 결국은 지금 자리까지 왔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죠. 많이 아쉬울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손실을 보는 구간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홀딩했을 때 단기에 본전까지 올 만한 가능성이 있거나 지수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면 홀딩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향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도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나 마이너스 5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향후의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BJF 같은 경우 손절 여부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상황과 현재 구간의 주가이지만 현재 부근에서 마이너스 40% 혹은 마이너스 55% 라인의 매도 이후에 단기적인 대응만 좀 가능하고 이후에 상황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43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LG전자를 92,000원에 비중 5%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장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보한 마감이고요. 95,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9만 원대 매수, 92,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고 최근의 추세가 조금 변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LG전자는 적정 주가가 16만 8,100원입니다. 비교가 0.57,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중기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 가을부터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면서 지금까지도 중기 추세는 상승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 3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적인 추세 그리고 121선 이탈을 한 상황이라는 거, 이 점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선을 좀 이탈하고 좀 꽤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추세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좀 수익 관리와 목표가 설정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 네. 본전 매도나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추세적인 흐름을 예상한다고 하면은 추세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을 찍은 흐름이고요.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 역시 점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흐름인데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계속 홀딩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매수하실 당시에 매수를 아주 잘하신 건 아니었는데 운이 좋았어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2,000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당시에 매수할 때 상황을 보면은 작년 11월 정도죠. 당시에 보면은 그 지수가 거의 고점을 찍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업종의 흐름이 꺾였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꺾이는 흐름이었고요. LG그룹의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 LG전자는 조금 더 갔어요.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조금 더 상승을 했는데 지수나 업종에 비해서도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매도를 못한 겁니다. 욕심을 부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다시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미련이 남으실 겁니다. 고점까지 크게 상승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계속해서 홀딩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계속해서 홀딩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꺾여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수가 다시 한번 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흐름도 꺾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고점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정리한 후에 지수가 정말 크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결국은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홀딩하기는 맞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은 매도하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10% 정도만 가볍게 수익 실현하시고 향후에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수익 가능성보다는 지수에 대해서 좀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 안에서 좀 관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목표가에 대해서 10%에 대한 수익 대응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고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숫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제시하신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봉추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요, 한 종목만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시고 계시고요. 1% 넘는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장까지 함께 보유했었던 성창 오토텍 본전 매도 정리했다라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전달합니다. 네, 일단 다시 포트폴리오가 재점검이 되면서 한 종목만 좀 보유를 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매도 처리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들어볼까요? 네,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흐름이 아쉽죠. 그 평균가 2차 매수가까지 되고 나서요. 그리고 그 2차 매수가 되면서 당시에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를 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 어제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 이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세먼지 관련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충분히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점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오늘 같은 흐름 정도만 가능해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쁜 종목이 아니고 또 향후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 흐름이 단기에 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강하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가가 6,05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락했을 때는 5,900원까지 충분히 그 추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은 반등은 가능해도 큰 반등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까지 왔을 때는 3차 추가까지 할 생각이고요. 5,800원까지 하락한다고 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는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강하게 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해외 증시나 한국의 수급의 전반적인 흐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는 꼭 하나 가지고 가면서 포트를 구성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기본으로 해서 가지고 가면서요. 주식 비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50% 정도 비중을 채워놓고 간다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 조절이 된다는 거죠. 사실 지수의 흐름이 강하게 가기 어렵다고 하면은 주식 비중 자체를 50% 이상 가져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50%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현재처럼 고점에서 다시 꺾이는 흐름이었을 때는 30% 이하로 가지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 정도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매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매수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도가 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트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포트가 비운 상태고요. 매일 이렇게 하나에서 두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이 계속해서 나가고 포트를 구성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계속 단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반복하고 단기에 접근을 했다가 단기에 가지 않으면 일단 정리를 했다가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비중을 작게 가지고 가고 종목 수를 줄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현재 시장 구간에 맞춰서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고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목표 6,655원까지 좀 가져가 보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성창 오토텍은 앞으로의 지수 불안한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전에 좀 나오는 전략으로 현재 포트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는 50% 이내로 좀 접근하시고, 뭐, 지금 포트에는 아직 좀 거론이 되지 않았지만, 단기 매매로 좀 많은 종목들 함께 좀 하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보아해서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현재 시장에 맞춤 종목 전략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뉴욕타임즈가 월가 비트코인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타이틀을 보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페이스북에서 블록체인 연구팀을 개설했다는 이슈까지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두 가지 모두 좀 호재성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호재성 이슈가 맞습니다. 일단 뭐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페이스북에서 이제 연구팀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뭐 소규모 연구팀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페이스북 그리고 최근에 뭐 텔레그램까지도 이게 좀 많이 블록체인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호재로 좀 인지를 해도 될 것 같고 암호화폐 시장하고 블록체인 시장은 아직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제 지켜볼 그런 필요가 있고, 최근에 비관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뉴스 모두 좀 호재성 뉴스로 좀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난번에 잠시 좀 소강 상태를 보였었던 비트코인 가격과 코인 관련된 시세였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시세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좀 상장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코인들 위주로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코인은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장 첫날 지금 1시간 봉을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이 기프터 코인입니다. 이 코인도 지금 1시간 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아 코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시간 봉.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상장한 이제 진리카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일단 이 차트를 보면서 공통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첫 1시간,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불과 5분 이내에 저점과 고점이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도 일단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신규 코인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거래소들에서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뒤늦게 뛰어들었다가는 이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신규 코인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신규 코인들이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코인을 혹시 매매를 하고 싶더라도 우선은 상장 첫날, 상장하고 나서 초창기는 피하고 나서 웬만하면은 이제 시가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좀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전략까지도 같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지표, 일목균형표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는 그런 보조지표인데, 1930년대 일목산인이라고 알려진 호소다 고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년 연구 개발 끝에 60년대 후반에 공개가 됐는데, 개발자는 대형주 위주로 3개에서 4개 종목만 가지고 자기는 대응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보조지표라는 특징이 후행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일목균형표는 그거와는 반대로 선행성, 즉 주가를 예측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일목균형표는 보조지표에다가 시간 가치를 같이 또 이제 개념에 도입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홍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양구름대,
그리고 파란색이 그룬대, 그래서 양운, 우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뭐 후행스팬, 선행스팬, 구름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아니면 뭐 다음 뭐 구글 이런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 기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캔들과 구름의 어떤 비교, 그리고 캔들이 구름을 골든크로스 돌파하는가 이탈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의 두께를 가지고도 두께가 두껍은지 아니면은 구름이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지, 또한 캔들의 가격이 기준선 위에 있는지 기준선 아래에 있는지 등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파란색 화살표는 매도 포지션,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매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결과만 놓고 보면은 매수 포지션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나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미래를 예측한다고는 해도 미래 시장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하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고, 일단 캔들하고 구름을 비교를 해가지고 캔들의 가격이 구름 위에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시장이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고 또 확인을 하는 것이고, 캔들이 구름을 돌파를 하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된다. 그리고 캔들이 구름을 이탈하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변곡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거는 시장이 박스권으로 계속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승 추세가 당분간 유지가 되거나 또는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거나 이렇게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고, 구름의 두께가 얇아진다라는 거는 가격이 위든 아래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에 위치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캔들의 가격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느냐 그리고 하향 이탈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승과 하락으로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는 항상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일단은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1930년대와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래 일수도 다르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선물시장, 파생시장도 지금은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일단 좀 참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구름대를 기준으로 구름대 돌파 시 매수, 구름대 이탈 시 매도, 이거는 철저한 확인 매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박스권 또는 타이밍을 조금만 못 맞춰도 단기 고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선행을 알려주는 보조지표라지만 말 그대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의 핵심 이론 역시 과거로부터 온 그런 지표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그림을 직접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봉으로 놓고서 일목균형표를 한번 그려보면은, 네,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양운에 살짝 지금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선만 놓고 매매를 하는 걸로 보면 현재는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단기 조정,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물론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적 등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일목균형표 해석 방법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지와 저항을 또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주는 최근에 또 신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알트코인들, 이제 어떠한 백서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목균형표 많이들 좀 보조지표로 활용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 알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주실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내용 찾아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